자, 미국 증시가 반등을 강하게 했죠. 미 증시 섹터별 동향을 한번 살펴보고, 자, 지난주에 대부분 15%에서 20% 정도 하락을 보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증시가 이제 반등 스토리를 써 나갈 겁니다. 이 반등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매우 높은데 이 증시가 반등을 할 때 낙폭이 좀 과대했던 그런 종목들이 이 반등이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낙폭이 큰 종목들 어떤 섹터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 증시 한번 보시면, 자,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반등이 아주 잘 나왔죠. 반도체 관련주들 약반등이죠. 약한 반등. 반도체 제조는 0.6% 하락이고 반도체 장비주 0.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반도체 관련주들은 지난주에 하락폭이 뭐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반등폭도 좀 미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구글이 1% 정도 올랐습니다. 구글이 아주 크게 내려왔죠. 정말로 큰 하락을 보였는데 이 낙폭의 이 각도와 폭을 보면 3월 달에 급락과 유사한 수준으로 아주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자, 이 부분에서는 좀 내려오다가 반등했다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했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보면은 거의 유사죠. 정말로 많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정말로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반등을 잡는 그런 확실한 반등 폭을 수준을 증시가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내려올 만큼 많이 내려온 거죠. 조정이 아주 크게 받았기 때문에 가장 큰 호재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낮은 주가, 큰 하락, 이 부분이 가장 큰 호재죠. 자, 그리고 애플도 많이 하락을 했다가 3.7% 아주 의미 있는 반등이 나타났죠. 이평선을 다 뚫고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본격적으로 올라가겠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분위기는. 지금 보면은 단기 쌍바닥까지 만들었죠. 단기 쌍바닥까지 만들고 이평선을 뚫어냈기 때문에 뭐 단기로 올라서 원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 이제 올라가겠다, 이런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약주 쪽은 지금 단기의 하락폭을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런 기술주들이 워낙에 랠리가 크게 펼쳐졌었기 때문에 단기 각도가 아주 크죠. 3월달 수준만큼 많이 내려왔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3월달 하락폭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렇게 큰 하락은 상승은 없었습니다. 자, 이 화이자도 0.8% 정도 올랐고, 길리어드는 지금 길리어드는 뭐 계속 좋지 않은 분위기고, 자, 존슨앤존슨이 0.7% 정도 올랐죠. 자, 제약바이오 쪽은 상승폭이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미증시는. 그리고 하락폭이 뭐 저런 이 알파벳, 구글, 애플 이런 종목들 대비해서는 조금 완만한 수준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낙폭이 큰 종목들이 반등이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마존도 2% 정도 지금 쌍바닥 찍어주고 이평선 다 뚫어내죠. 그리고 테슬라 아주 강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60일선 딱 밟고 바로 올라섰죠. 자,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피해주도 반등이 컸습니다. 보잉이 6%, 델타 항공이 2.6%,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왔죠. 자, 이런 모습을 좀 본다면 이 섹터들에 따라서 어떤 섹터가 높고 어떤 섹터가 낮다, 이런 부분보다는 모더나도 6%나 반등했죠. 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반등이 많이 나타났구나, 요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지금 기술주들도 많이 올랐지만 코로나 피해주들도 그동안 많이 낙폭이 좀 컸다 하고 올랐었죠.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도 모더나 같은 경우에 지금 쭉 조정하다가 좀 큰 폭으로 올라섰고, 제약 바이오 쪽은 뭐 하락폭이 뭐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도 조금 미미했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 주들도 여전히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전부 다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진단키트 관련 주들도 그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3일 조정하고 보였죠. 자, 그리고 이제 AMD, 그리고 인텔, 이런 반도체 관련주 AMD도 지금 3% 정도 반등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보험주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분위기가 다 반등했구나.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보면은 섹터 부분은 이 기술주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이 코로나 피해주도 반등이 좀 많이 나왔죠. 그리고 코로나 수혜주도 반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증시 전반적으로 반등했구나.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고 특히나 낙폭이 좀 컸던 종목들이 반등이 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온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이 하락폭이 가장 컸던 섹터는 우리 시장에서는 단연 바이오입니다. 이 HAB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단기 20% 정도 하락했습니다. 단기 20% 정도 하락. HAB 생명과학도 20% 하락이죠. 하락폭이 아주 큽니다. 하락폭이 아주 크죠. 그래서 HAB 같은 이런 종목들은 지금 아주 호재로 올라갔었는데 이런 부분 다 까먹고 상당히 많이 내렸죠. 자, 이렇게 크게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 낙폭 20%면 저가 매수세, 시장 분위기는 아주 우울하고 소심한 분위기에서 아주 강력하고 자신감 있는 분위기로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 이런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면은 야,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뭐 미국 올라가지만 북한하고 긴장 관계인데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난 밑으로 계속 두드려 팰 거다. 그렇게 이제 뭐 우기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였죠. 자,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다 사라졌죠.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내려간 거는 더 많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내려간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하락폭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내렸죠. 특히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 5G 관련주들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HIB 같은 경우에도 단기 20% 이런 종목들이 이 반등이 나타난다면 강한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강한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근데 HIB는 지금 이 공매도들이 하도 뭐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지만 지금 재료가 너무나 좋죠. HLB만큼 재료가 좋은 종목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셀트리온 그룹이 아주 큰 재료가 나왔죠. 아마 셀트리온 그룹들 아주 이 공매도들과의 대판 싸움이 패싸움이 아마 벌어질 겁니다. 공매도들이 올라가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공매도고 나발이고 간에 지금 합병한다잖아. 나는 살래. 이런 세력들이 아주 또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푸닥거리가 엄청나게 나타날 거고 거래량이 아주 크게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HIB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 주에 호재가 또 바로 준비가 되어 있죠. 백신 이뮤노미 최우수 백신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지금 같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임상을 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HIB 기대해 볼 만하죠. 자, 그리고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얘도 지금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4개월 동안 하락을 하다가 위치를 보면은 240선까지 찍었죠. 그러고 이제 신호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죠. 자, 그리고 가장 지금 이제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종목군이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아마 월요일 날 검색어에 상위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아주 클 겁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이 합병 소식이 나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아주 강력한 그런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내릴 만큼 내린 상태에서 아주 큰 호재가 났고 지금 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이나 조정을 받았고 수직 하락을 했죠. 수직 하락을 한 후에 이제 이런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선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주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 자, 이 매수세가 높게 시작이 될 건데 그러면 이 공매 세력 그리고 외인 기관들이 한번 눌러주는 작업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매수세가 더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 증시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항상 미 증시가 좋으면 시가가 아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휘황찬란하게 시작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시작하면 여지없이 외인들이 눌러대죠. 자, 눌러대면서 아마도 높게 시작해서 좀 올라가다가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크게 겁먹을 상황 아닙니다. 왜냐? 이미 많이 내려와 있죠.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높게 시작할 거지만 높게 시작해서 이제 눌러댄다 그러면 누르려면 눌러라.
이런 생각을 가져도 될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눌러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다시 이제 속았지하고 또 살 가능성이 높답니다. 지금 왜냐 많이 낙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게 눌러대는 것도 되면은 순간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저가 매수세 가지고 활발하게 또 들어올 겁니다. 들어온다 싶으면 외인 기관들이 안 되겠다 이러면서 내가 먼저 사야지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셀트리온 그룹주들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자,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막 계속 엄청나게 빠졌죠. 계속해서 한 달 이상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60일선을 받았죠. 자, 이런 분위기면 지금 패턴이 오르고 조정받고 또 오르고 조정 크게 받았죠. 크게 받았죠. 크게 받고 나면은 여지없이 올라가죠. 이런 부분 그리고 자, 매지온도 이제 올라갈 만한 타임에서 좀 눌려졌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얘는 이제 하락이 단기에 하락한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지만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얘도 올라가려는 의지가 좀 있죠. 그러나 낙폭이 큰 종목들이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신풍제약도 이 20 지금 뭐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좀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그래도 단기 낙폭이 좀 과하기 때문에 이제 이 33에서 받친다 그러면 아마도 좀 반등을 할 수도 있겠죠. 얘는 그러나 조금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시즌은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하지 않았죠. 자, 이런 종목들보다는 하락폭이 큰 종목 이렇게 크게 내렸어. 차바에도 많이 내렸죠. 이렇게 단기에 아주 크게 내렸으면 보면은 8%, 9%, 10%, 15% 정도 내렸죠. 얘는 15% 정도 4일 만에 15%. 이 정도 이제 하락을 했고, HLB 그룹 같은 경우에는 4일 만에 한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20%. 자, 이 정도 15%에서 20% 정도. 자, 그리고 이제 SK 케미칼도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지금 이제 백신 소식들이 좀 나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SK 케미칼이 상당히 많이 하락했죠.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고 먼저 이제 얘는 반등을 보였는데 60선을 깨면서 9%나 하락했었죠. 근데 9% 하락한 거 다 회복을 했죠. 근데 단기에 하락해 내려온 부분이 아주 큽니다. 지금 이 9%에다가 지금 20%죠. 20%에다가 26%. 자, 26% 정도 하락했죠. 얘는 26% 하락하고 9% 정도 일단 올라섰죠. 먼저 올라섰지만 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신호가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료가 살아있는 상황인데 워낙에 크게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낙폭이 크죠. 낙폭이 큰 종목들은 강하게 또 치고 갈 가능성이 재료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치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5G 관련 주들이 상당히 많이 내렸죠. 에이스테크도 보면은 얘들도 거의 20%네요. 이 제약바이오가 아주 많이 내려와서 제약바이오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구나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얘도 15%, 16%, 거의 17% 정도 하락했죠.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하락한 걸 보면은 거의 20% 정도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종목도 쭉 하락해서 20% 정도까지 내려왔고, 여기 있는 이 21선 받고 올라갔다가 20선, 33일선 다 훼손을 하고 60선까지 내렸죠. 자, 이제 두 번째 패턴은 60선입니다. 이 60선까지 받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 시장이 반등을 하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크게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타나면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에이스테크나 솔리드나 똑같습니다.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했다가 크게 내렸죠. 정말로 많이 하락했습니다. 얘도 거의 보면은 한 20% 정도 되죠. 20%에다 그 전에까지 하면은 거의 뭐 한 30% 가까이 하락을 한 상태죠. 자, 이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이제 반등의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이 아주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크게 하락을 한 종목들은 재료가 있고 아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락폭이 좀 크다. 그런 종목들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신신제약도 좋죠. 신신제약은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 240선 부근이죠. 이거는 지금 보면은 안트로젠하고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지금 신신제약도 보면은 14%에다가 20%
한 20% 정도 하락했죠, 얘도. 그러나 그 전에도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거의 한 25% 정도 하락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한 25% 하락을 한 상태고, 지금 240선까지 터치하고 양봉을 보였기 때문에 먼저 이제 돌아서죠. 얘하고 SK케미칼 먼저 좀 돌아서는 분위기고, 안트로젠 내려와서 이제 먼저 좀 돌아서는 분위기고, 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5G 관련 주들과 그리고 제약 바이오 주들, 그리고 이런 SK케미칼이라든지 HLB라든지 이렇게 이제 크게 하락이 많이 나타난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이 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울바이오시스도 최근에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밀려 내렸죠. 얘도 보면은 13%, 17%, 거의 20% 정도 하락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개별 종목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한 20% 정도는 하락을 한 상태죠. 이 파맥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맥심도 보면 10%에다가 17%에다가 20%, 24%, 한 24% 정도 하락했죠. 한 24%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얘도 지금 파맥신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24%까지 내려온 상태에 240선 언저리까지 내렸죠. 이 240선은 아주 강력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이제 크게 올라선 부분 다 내렸죠. 그리고 시장이 반등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렇게 낙폭이 큰 종목들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바라보면은 좀 더 탄력성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